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조선 총독부가 사라져서 슬픈 일본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트위터인지 스레드인지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34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보았다. 피사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웃는다. 지금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피사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젊었는데 이제는 늙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천과 경아 잘 지낼까나 연락할 도리가 없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마 별 생각 없이 옛날 사진을 보다가 뭔가 추억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34년 전이라고 하면 와 언제죠? 92년이네요. 92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92년도에 한 20살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한 60년대 후반생이나 70년대 초반 정도의 나이 세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을 달다가 이제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중앙청이라고 오래 불렀던 조선 총독부 건물 사진이 인상적이네요. 많은 일본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또 해체를 안타까워했죠. 이게 한국인인 것 같아요. 중앙청이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불렀나 봅니다. 사진을 보니까 좀 할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은데 아마 한국인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조선이었죠. 이제 조선인들이 중앙청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건물은 사라졌다. 멋진 건물이어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 뒤에 다시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제가 무지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건물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아름다운 건물이 없어져 아쉽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건물은 일본 식민지 시대를 상징하는 매우 아픈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볍게 표현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 의도는 그 시절 친구를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역사적 아픔을 가볍게 여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표현하겠습니다.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고 올렸네요. 근데 진짜 보면 그냥 우리도 가끔 옛날 앨범들 이렇게 뒤져보잖아요. 저도 이번에 한번 고등학교 앨범을 한번 보기도 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은 다들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어떻게 연락을 계속 이어나가면 찾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쯤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물론 이제 막상 만나려고 하면은 이게 참 껄끄러울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 참 재밌는 추억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진짜 또 이렇게 혐오가 싹 트던 시절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끔 초등학교 때 서로 알고 지냈던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가끔 생각이 나긴 하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친했던 한국 사람을 이제 갑자기 찾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조선 총독부가 없어져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이 댓글로 우리는 중앙청이라고 오래 불렀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인상적이네요. 라고 이제 한 거에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먹이를 물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인들이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인들은 그 과거의 영광에 살려고 하냐. 일제 식민 과거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다니라는 그런 특유의 댓글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 뭐 굳이 그거를 없앴어야 됐냐. 조선총독부 건물을 굳이 없애가지고 왜냐면은 그거를 남겨놓으면 일본인들이 관광을 하러 올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또 거기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괜히 없애가지고 그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IMF가 터졌다. IMF 경제 위기가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긴 하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버르장머리가 뭐냐 번역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다 이런 설화도 있죠. 아마 뭐 그 사실이 알려지고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댓글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일본 총독부 가면 아직도 있다. 오히려 대만인들은 건물 지어준 거를 감사히 여겨서 문화재 지정하고 사옥을 멋있게 꾸며놔서 외국인들 돈 받고 관람 가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일제 식민 역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하죠. 어떤 분들께서는 이게 식민사관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긍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양쪽 다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일본을 긍정을 하면 안 돼 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잘했다, 무조건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근대화의 그 태풍 속에서 우리나라는 스스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쪽에 가까웠겠죠. 왜냐하면 근대화를 빨리 이뤘다면 이제 일본의 그 식민지로 전락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1940년이었나? 1941년에 나왔던 그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직 유튜브에 남아 있더라고요. 수업료라는 영화인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우리나라 조상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수원이 그 수업료의 배경이었는데, 이제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어떤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돈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 일본인 교사가 아마 수업료를 대신 내주고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댓글에서도 싸우죠. 이제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니까 저런 식으로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어도 그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상적인 장면이, 수업료라는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교과서를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는 일본 열도와 한반도, 만주를 거치는 거대한 제국이다, 이런 그 교과서를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막 읽다가 이제 할머니가 오시니까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요, 이런 장면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글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그때 당시의 모습을 조금 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다 당연히 둘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립적으로 최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조선총독부 건물이 날아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